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봄이 오려고요. 낮 기온이 아주 햇살이 따뜻합니다. 아직은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아주 영하권도 떨어지고 추운 날씨인데요. 들깨 아줌마가 사는 곳은 전라북도 임실이라서 중부지방입니다. 이 중부지방은요. 마늘의 두 종류를 같이 심을 수가 있거든요. 이 옆에 보시면 파릇파릇 보이는 것은요. 난지역 마늘을 심었고요. 이 옆쪽은요. 아직 싹이 올라오지 않았지요. 요건 한지역 마늘 이렇게 두 품종을 심었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 이제 해야 할 일 5가지 알려드리기 전에요. 저희 마늘밭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난지역 마늘이고요. 이번에는 부직포를 야무지게 잘 덮어줬더니요. 양분이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아서 입마름 증세 같은 거는 약간 있지만요. 아주 세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란 잎보다는 초록의 이빨이 초록초록한 게 더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마늘을 제가 좀 씨알을 굵은 놈을 심었더니 이 마늘 대도요 짱짱하게 굵은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요거는 난지역 마늘, 그리고 여기는 한지역 마늘인데요. 보면 이렇게 싹이 막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아직 싹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들쑥날쑥입니다. 자, 요거는 한지역 마늘이고요. 이제 겨울 동안 호되기 추위를 겪고 나서 이제 월동이 되고 나면 이제 마늘, 양파밭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중부 지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제가 앞쪽에 있는 부직포를 걷어두고 뒤쪽에는 하얀 아직 부직포가 있지요. 이 부직포든 비닐이든 보온 덮개를 아마 한 지역에는요. 이거를 걷는 일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대략적으로 날짜를 따지게 되면 2월 말쯤에서 3월 초쯤 보통 걷게 돼요. 그렇다고 날짜만 보고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요. 그날 그 지역의 날씨, 기온을 체크하시면서 걷어야 되는데요. 이제 걷었을 때 대략 3일, 3, 4일 정도는요.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할 때 이 보온재를 걷어야지만 냉해 피해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일에도 그 날씨, 기온을 체크하셔서 이 보온재를 걷어주시면 되고요. 요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요. 마늘싹도요. 동시에 똑같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또 늦게 마늘을 심으신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좀 늦게 심을 경우 마늘의 싹이요. 뿌리 활짝이 잘 되지 않아서 겨울 동안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하면서 그거를 마늘이 이렇게 땅 위로 쑥 올라오는, 솟구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서리빨 피해라고 하는데요. 마늘을 이렇게 유심히 보셔서 마늘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왔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그런 마늘과 양파가 있다면요. 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흙을 조금 보토해 주시는 일을 두 번째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조만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웃거름을 이제 하는 시기가 돌아오는데요. 웃거름을 주기 전에 풀 관리를 해 주셔야 그 영양 공급이 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풀이요, 그냥 마냥 내비두면요, 뿌리가 더 빡 내려가지고요, 마늘과 양파가 구가 커지는데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구멍 사이사이에 풀을 모조리 뽑아주시면서 그 마늘이 딸려 나오지 않게 꼭꼭꼭 흙도 눌러주신 일을 함께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3가지 일을 하셨다면 그 다음 네 번째 일은요 뭐냐면 병충해 관리 예방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보통 고자리 파리 같은 경우는요 9월에서 10월경에 알을 까고 간 것들이요 봄이 되고 나면 그것들이 애벌레가 돼가지고요 마늘과 양파에 피해를 주는 고자리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아무튼 기온이 올라가면 병충해 관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월동이 끝나고 보통 한 2월 말에서 3월 초 1차 웃거름을 주기 전에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땅에 균들이 올라오는 요 시점에요 병충해 예방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웃거름을 주시면 입마름병이든 고자리팡이든 응애든 이런 거 예방이 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월동 전에 닷싹을 한번 뿌렸어요. 제가 가져온 이 약재들은요 친환경 약재로 해서 뭐 이렇게 뿌리는 약재를 했고요. 이런 약재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살균과 살충제가 같이 되는 약재를 뿌리셔도 되고요. 보통 이런 약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신 뭐 고자리 파리 약이든 뭐 이런 거가 가지고 계시면요 뿌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병충해 관리를 하셨다면 이제 5번째는요 웃거름을 주는 시기가 곧 옵니다.
이 웃거름을 주는 시기는요. 여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요. 2월 말에서 3월 초쯤 이제 1차 웃거름을 주시는데요. 요때 또 어떤 웃거름을 주셔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우리가 NK나 이런 거를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NK 비료 중에 N과 K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칼슘까지 들어있는 유니칼슘과, 그리고 또 하나 마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황 성분입니다. 황이요. 마늘의 알리신이라고 하죠. 그 알싸움 매운맛을, 맛과 향을 더욱더 좋게 만드는 게 황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NK가 있으면 NK와 함께 또 황이 들어있는, 아이고 무거워, 황이 들어있는 비료를 함께 섞어주시면요. 마늘과 양파의 품질과 맛도 좋아지니까요. 요것도 준비하셔서 2월 말경 3월 초쯤에 이제 1차 웃거름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식이량은 자기 평수에 따라서 식이량을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도 보통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아침엔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뿌려준들 이 마늘과 양파가 흡수를 많이 못합니다. 이 양분을 흡수하는 시기는 4월이 넘어서부터 그 비료의 효과가 더욱더 증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웃거름은 주의하실 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시비하시면 안 되세요. 특히 질소 함량을 또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요. 마늘의 잎은 금방 커지긴 하지만 세력이 약해지고요. 너무 야들야들해서 약하게 키워지면서 또 병충해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웃거름은 식이량 너무 과하지 않게 차라리 모자른 듯 해가지고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웃거름은요, 이제 조만간 1차 웃거름을 주실 때요, 뿌리는 방법, 그리고 식이량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직포를 덮어줬지만요, 이게 풀 관리할 게 제법 많아서 한쪽 부직포 까가지고요, 지금 풀을 하나하나 뽑는 작업을 낮에 햇빛이 따뜻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릴 때 일하지 마시고요. 낮 기온 따뜻할 때, 요즘에 농한기라 일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요때 햇살 받으면서 낮에 풀관리까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들깨가족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웃거름 주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빠빠.